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의 표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도 위민연구원장 김대현 시사평론가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선거운동 관련 얘기를 좀 할 텐데 먼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역에 내려와서 또 지원 유세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가져왔습니까? 네, 6일, 7일 이틀간 강주 전남을 방문했는데요. 강주 전남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약 80%까지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과거 국민의당 바람이 불어서 민주당이 텃밭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텃밭을 되찾기 위한 그 호소를 했었고, 다음으로 이제 민생당이 주장하는 강주 전남의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정치 신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생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다선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강주 전남이 발전할 수 있다. 이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그에 대해서 반대로 정치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세대교체론을 주장했었죠. 어쨌든 간에 그 보여지는 속내는 그렇고 보여지지 않는 정치는 아무래도 보이는 것 외에 또 보여지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속내는 임종석 실장이 전남 장흥 출신이고 그리고 호남 대통령 후보로 이름이 자주 거론이 됐었어요. 그러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 캠프를 뭐 지금 꾸렸네 맞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임 실장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총선 행보가 대선 행보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원장님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현재 지지율로 보면 압승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강주 전남은 압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접전적인 강주 전남에 한두 군데 정도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압승할 거로 보여집니다. 정당 투표 하게 되는데 정당 투표는 어떻게 또 예측하십니까? 정당 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자신 지역구 선택하는 지역구 후보가 속한 정당을 많이 찍는 게 이제 투표하는 게 관례였는데요. 반면에 이제 소수 정당이라든가 진보 정당에 투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주 전남만 놓고 보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평소 받고 있는 지지율의 2배, 많게는 3배까지 정당 지지율을 받아왔어요. 이번에는 이제 위성 정당도 생기고 아시다시피 정당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표가 분산될 거라는 염려도 있는 건 사실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지난 선거와 엇나가지 않게 정의당이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민주당 후보들의 이 선거운동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대통령 마케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선거는 자신의 경쟁력을 유권자에게 선보이고 지지를 호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후보 자신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이라든가 뭐 유명 인물을 내세워서 묻혀가는 이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지난 그 2년 전에 지방선거에서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높을 때 청와대 출신을 내세워서 당선이 많이 됐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청와대 출신들이 약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유권자들한테는 눈살을 찌푸릴 것 같지만 표심으로는 먹혀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핵심적으로 뭐냐면 보통 자신이 속한 정당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정당 바람과 정당색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자신이 속한 정당의 지지율이 낮을 때는 가리거나 축소시키잖아요. 그리고 인물 경쟁력으로 간다. 그런 면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문재인 마케팅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선거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이야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당들도 문재인 마케팅을 좀 하고 있어요. 뭐 민생당이라든가 무소속도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이라든가 또 이낙연 후보와의 뭐 인연을 뭐 강조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고 또 한 후보는 이제 당선되면 민주당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민주당은 선을 그었습니다만은 민심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제 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반문 정서로 가고 있잖아요. 끝까지. 근데 민생당 같은 경우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호남에서 문재인 정서에 반문으로 가면은 전혀 안 먹힐 거란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선거 전략이 바뀐 거예요. 민주당과 상생, 문재인 대통령과 상생 이래서 전략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좀
민주당의 입장에서 사실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뭐 민생당을 기생정당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차단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강주의 뭐 강산각 같은 경우는 이낙연 총리와의 50년 인연을 가지고 민생당 김동철 의원이 사진을 걸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한 이제 비판들이 많고 북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오늘 보도자를 냈어요. 네. 당선되면 민주당이 복당하겠다. 그런데 마침 이해찬 대표가 강주에 오늘 왔어요. 네. 와서 어떤 자리를 했냐면 우리 당을 탈당해서 다른 당에 간 사람들이 복당을 이야기하는데 결코 돌아오는 일은 민주당 돌아올 일은 없다 이렇게 일가를 했고 네. 선거 때만 되면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는 처세 정치를 끝장내겠다 뭐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주와 전남의 뭐 김경진 의원 그리고 전남의 이용주 의원이 그 대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이 코로나19로 이 사전 투표율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1952년도에 그 전쟁 와중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이후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데 1952년도에는 그래도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번은 많은 전문가들이 투표율이 낮을 거다, 평년치를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국가적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전국적으로 보수 야당한테 유리하고 네. 강주 전남만 놓고 보면 투표율이 낮으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조직표들이 유리하겠죠. 네. 그러나 워낙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아주 낮지 않는 한 큰 그 효과가 없이 바람에 의해서 갈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전 투표도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사전 투표율이 만약에 높거나 낮으면 어떻게 좀 반응이 좀 있나요? 사전 투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이제 그 추세를 보면 네. 사전 투표 같은 경우도 바쁘신 분 아니면 뭐 여러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미리 투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네. 사전 투표의 투표를 가지고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갈수록 사전 투표율이 높아져요. 네. 선거 당일날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다른 일을 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 야당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보수 야당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고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낮을수록 보수 야당한테 유리하고 네. 더불어서 이제 그 젊은 층들은 진보나 여당한테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집권 여력이 높다. 강주 전남만 놓고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현재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1등 달린 후보가 유리하고 지지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조직표가 조금 유리할 거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정말 딱 일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선거의 변수가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말실수가 가장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김대우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말실수로 오늘 제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전에 차단을 시키겠다. 네. 과거에 열린 우리당 시절에 그 당의장을 했던 정동영 의장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해서 엄청난 역풍을 맞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 때문에 말실수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막판 변수로 한다면 이런 말실수 또 하나는 과거의 공작 정치. 그러니까 예전에 그 판문점에서 총을 쏴달랬던 총풍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거 뭐 3일, 5일을 남겨놓고 그 부분이 경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N번방. 여기에 뭐 정치인 누가 연루됐다 하더라. 뭐 유력 정치인이 어느 당에 연루됐다 하더라. 이게 지금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막판의 변수는 과거처럼 이 공작 정치라든가 돈봉투 사건. 이제는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말실수라든가 기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N번방이나 지금은 이번에 그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뭐 신천지 문제를 한번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만 주의하면 판세는 이상이 없이 갈 거다. 현재 코로나도 판세대로. 혹시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아, 맞습니다. 코로나도 현재 추세로 간다면은 그 정부 여당이 방역을 잘했다는 찬사로 인해서 이 지지율이 가겠는데 네. 갑작스럽게 선거 3일 뭐 이틀 남겨놓고 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거나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이 정치권 우왕좌왕했을 때는 또 책임론으로 집권 여당에게 불리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선거 앞두고 이제 전반적인 판세를 또 선거 운동과 관련된 또 분위기도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대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